여러분, 혹시 아내가 침대에서 조용히 등을 돌린 채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한숨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작은 실망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마음이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몸속에 숨겨진 별표 항복 스위치 별표를 발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60대 이후에도 부부가 다시 연인처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저는 85세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부 건강과 노년의 삶을 연구하며 5,000쌍 이상의 부부를 상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이 공통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이제는 저를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사랑과 따뜻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깨우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제 환자였던 67세 최영철 씨의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은퇴 후 부부 사이의 거리가 서서히 멀어졌고 침실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냉담해졌고 최 씨는 자신감을 잃어 결국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의 부부관계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아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매주 서로를 안으며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젊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감각을 다시 깨워주는 섬세한 접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아내의 몸속 깊이 숨어있는 항복 스위치의 원리. 둘째, 부부의 리듬을 되찾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 셋째, 오래 기억되는 따뜻한 여운을 남기는 기술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새롭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아내의 마음과 몸을 다시 열어주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생활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나요? 많은 남성분들이 젊은 시절의 열정을 기준으로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해야 만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중년 이후 여성의 몸은 더 이상 이런 강한 자극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한숨이나 무심한 표정 뒤에는 불편함과 외로움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오해를 풀고 아내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부부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동일한 고민을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침대에서 조용히 등을 돌리고 한숨을 내쉬는 순간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그 한숨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외로움과 작은 실망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멀어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아내의 몸속에 숨겨진 별표 항복 스위치 별표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특정 기술이 아니라 60대 이후에도 부부가 다시 연인처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저는 올해 85세인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지난 30년간 부부 건강과 노년의 삶을 연구하며 5,000쌍이 넘는 부부를 상담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남성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이제는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사랑과 연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감정을 깨우는 방법을 우리가 잊었을 뿐입니다.
67세 환자였던 최영철 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은퇴한 후 그는 아내와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졌고 침대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냉담해졌고 최 씨는 자신감을 잃으며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관계가 없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단순한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아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서로를 안으며 편안하게 잠들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젊은 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감각을 자연스럽게 다시 깨우는 섬세한 접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아내의 몸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항복 스위치의 원리. 둘째, 부부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 셋째, 오래 기억되는 행복한 여운을 남기는 기술입니다. 이 내용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아내의 마음과 몸을 다시 여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생활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나요? 많은 남성분들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을 기준 삼아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깊게가 아내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중년 이후 여성의 몸은 예전처럼 강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한숨이나 무심한 표정 뒤에는 말하지 못한 불편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아내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부부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말하곤 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더 이상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아내는 여전히 친밀함을 원합니다. 단지 몸이 변화했고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의 방식이 맞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벽이 얇아지고 자연 윤활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70%가 강한 삽입 중심의 자극에서 불편함이나 통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남성들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오해하죠. 이 오해를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한 자극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와 비슷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강렬하지만 금방 사라지고 깊은 울림을 남기지 못합니다. 반면 아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지진처럼 몸 깊숙이 전달되는 진동 같은 자극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마음과 몸을 흔드는 울림 말이죠. 이 울림은 속도나 힘이 아니라 섬세하고 부드러운 접근에서 나옵니다. 연구에서도 60대 여성의 80%가 느리고 깊으며 감정이 담긴 자극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제 환자였던 65세 김수현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점점 멀어졌다며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시도하면 불편해하고 저도 결국 포기하게 되어 김 씨는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처럼 빠르고 강한 방식이 아내를 만족시킬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폐경 이후 아내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김 선생님, 아내의 몸은 이제 섬세한 악기와 같습니다. 세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듯 부드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접근하는 방법, 삽입보다 따뜻한 스킨십과 충분한 전이를 먼저 통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김 씨는 밝은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요즘 저한테 미소를 지어요. 어제는 요즘 당신 좀 달라졌네라고 하더라고요. 변화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김 씨가 아내의 몸을 이해하고 그녀의 신호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부부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60대 이후의 부부 생활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감정적 교감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내의 몸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섬세한 악기이며 그 악기를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조율은 아내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녀가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더 강하게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몸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접근입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아내의 몸을 진정으로 깨우는 핵심은 무엇일까? 아내의 마음을 열고 부부의 리듬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이제 아내의 몸속에 숨어있는 반응 스위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아내를 만족시키는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지스팟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스팟이 쾌락의 중심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지스팟은 핵심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초인종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아내의 몸을 깨우는 핵심 스위치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궁경부 근처의 전방 포닉스 존, 영어로 엔티리어 포어닉스 이라저너스 존이라 불리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신체 구조가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깊게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방 포닉스 영역은 자율신경계와 맞닿아 있어 올바르게 자극하면 자궁 오르가즘이라 불리는 깊고 강한 쾌감을 유도합니다. 이 반응은 육체뿐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까지 높이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를 자극받은 여성의 80%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배우자와의 감정적 유대가 강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부위는 마치 몸속 깊숙이 숨겨진 보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 거의 99%가 이 위치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 환자였던 70세 이재민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졌다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박사님, 지스팟을 자극하면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편해한다네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의 말에는 난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오랫동안 지스팟만을 강조하며 아내의 반응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 포닉스 영역의 기능과 접근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2달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저에게 다시 여성으로 느껴지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먼저 저에게 미소를 지어요. 이 부분은 단순한 육체적 교류가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다시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방 포닉스 영역은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질 깊숙한 곳, 자궁경부 바로 앞쪽에 자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스팟이 질 입구에서 약 3에서 5cm 정도라면 전방 포닉스는 그보다 여러분, 아내의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전방 포닉스 영역의 존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곳에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도록 마음과 몸 모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준비 과정은 마치 정성스럽게 식사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작은 배려와 세심함이 더 깊고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아내의 마음과 몸을 열어주는 3가지 준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윤활제 사용. 많은 분들이 윤활제 사용을 어색해하거나 부끄럽게 느끼지만 폐경 이후 여성은 자연 윤활이 줄어들면서 관계 중 불편함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60% 이상이 윤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용성 윤활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68세 박미숙 씨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박 씨는 처음 윤활제를 추천받았을 때 망설이며 이 나이에 써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편안함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설명드리자 용기 내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네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윤활제 하나로 두 사람의 시간은 훨씬 자연스럽고 가까워졌습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표정이 그 효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 남성 활력 보조식품. 부부 생활은 아내의 몸 변화뿐 아니라 남편의 체력과 에너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특히 L-아르기닌과 마카를 권합니다. L-아르기닌,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 개선. 마카, 테스토스테론 분비 촉진, 에너지 자신감 향상. 연구에 따르면 하루 1g의 L-아르기닌을 8주간 섭취한 60대 남성의 70%가 혈류 개선과 체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66세 정민호 씨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몸이 따라주지 않아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L-아르기닌 하루 1g과 마카 500mg을 추천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밝은 얼굴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에너지가 살아나고 아내와의 시간이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내도 저를 더 자주 바라보네요. 이 보조식품들은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 감정적 교감.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정서적 연결입니다. 전방 포닉스 영역은 단순한 신체 자극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루 동안 아내에게 다정한 말과 가벼운 스킨십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참 예쁘네, 당신 덕분에 하루가 좋았어. 과 같은 짧은 말도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스킨십이 늘어나면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해 부부 만족도가 5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69세 윤재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며 부부 생활도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뜻한 한마디씩 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아내가 먼저 손을 잡으며 여보, 요즘 당신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윤활제, 보조식품, 그리고 감정적 스킨십, 이 3가지 준비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열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과정들이 모여 전방 포닉스 영역을 편안하게 자극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준비만으로도 아내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스위치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궁금해지시죠? 아내의 몸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실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새롭게 변화시킬 힌트들로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나눠주세요. 이제 아내의 스위치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내의 몸 깊은 곳에 자리한 전방 포닉스 영역을 깨우는 실전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부위는 단순한 자극만으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감정과 신체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반응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접근할 때는 섬세함과 배려가 필요하죠.
마치 정원사가 귀한 꽃을 세심하게 다루듯 부드러운 감각으로 아내의 몸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은 전방 포닉스 영역을 깨우기 위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술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아내와의 깊은 연결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첫 번째 기술, 올바른 접근 각도 찾기. 전방 포닉스 영역은 지리 앞쪽, 자궁경부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할 때는 단순히 직선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삽입 시 약 45도 위쪽으로 부드럽게 방향을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가락을 사용할 경우 손끝을 살짝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자궁경부 근처를 천천히 탐색해 보세요. 이 동작은 마치 아내의 신호를 읽어나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각도로 접근했을 때 여성의 약 70%가 더 편안하고 깊은 자극을 느낀다고 합니다. 69세 윤재호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윤 씨는 이 기술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죠? 라며 어색해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내의 편안한 반응이 곧 자신감을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도했고 일주일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얼굴을 보였어요.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두 번째 기술, 부드럽고 깊은 압력 주기. 많은 분들은 자극이라는 말을 빠른 움직임이나 강한 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방 포닉스 영역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부위는 부드럽고 깊은 압력에 더 민감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또는 삽입된 부분으로 약 5초간 천천히 압력을 주고 다시 부드럽게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심장의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신경 감정 트리거를 활성화해 아내가 깊은 쾌감과 동시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자극을 받은 여성의 75%가 단순한 신체적 반응을 넘어 배우자와의 감정적 연결이 더 강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67세 최영철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지 10년 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네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 결국 포기했습니다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은 압력 기술을 안내했고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달 뒤 최 씨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처음으로 저를 끌어안으며 행복하다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올바른 접근 각도와 깊은 압력. 이 두 가지 기술은 신체적 자극을 넘어 아내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60대 여성의 신체는 반응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연령대 여성은 전이 시간을 평균 15분 이상 원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아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핵심입니다. 65세 김미영 씨 부부는 이 기술을 실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아내가 긴장했지만 천천히 다가가니 차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은 기술을 넘어서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술만으로도 아내의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 단계입니다. 전방 포닉스 영역을 제대로 깨우기 위해서는 아내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맞추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시죠? 아내와 하나가 되는 그 특별한 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남겨주세요. 이제 아내의 리듬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까만색 체크표 전방 포닉스 영역을 깨우는 마지막 단계. 이 단계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아내와 진정한 일체감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흐름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하나의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가 이끌고 누가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과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순간이죠. 이 마지막 단계는 부부관계를 단순한 신체적 만남이 아닌 깊은 정서적 교감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럼 아내의 리듬에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까만색 체크표 핵심, 아내의 골반 리듬과 호흡을 맞추기. 전방 포닉스 영역이 부드러운 자극과 깊은 압력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은 몸이 편안해지고 쾌감에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에 맞춰 남편이 자연스럽게 호흡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의 리듬에 동기화될 때 옥시토신 분비가 40% 증가하며 감정적 유대가 더욱 깊어진다고 합니다. 71세 김영수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김 씨는 부부 생활이 어색해진 지 15년 만에 제게 찾아와 아내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 시도조차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내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을 권했습니다. 어색했던 초반을 지나 2달 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의 리듬에 발맞추니 우리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미소를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서로를 다시 느끼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의 신체는 천천히 반응하며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80%가 15분 이상의 전이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아내가 몸과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서두름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해 부부의 연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정숙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이 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예전엔 관계를 빨리 끝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불편하고 어색했기에 서로 사이도 멀어졌죠. 제가 남편에게 속도를 늦추고 아내의 반응을 살펴보라고 조언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정숙 씨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니 저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제는 관계가 따뜻한 교감처럼 느껴져요. 이 단계는 시간을 들여 서로를 이해하며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듬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아내의 신체 신호를 읽고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부드러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서로의 움직임과 호흡을 자연스럽게 맞추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아내가 주도감을 느끼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모든 흐름을 통제하려 하면 아내는 위축될 수 있어요. 대신 그녀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그 리듬에 함께 참여해보세요. 68세 최미영 씨 부부도 이 방법을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움직임에 맞춰 주니까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따뜻함 덕분에 저도 더 편안해졌죠. 이 커플은 리듬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이 리듬을 익히면 부부 생활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내와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그 따뜻한 여운을 오래 이어가려면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시죠? 이 아름다운 연결을 지속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바꿔줄 중요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자, 이제 관계 후에 따뜻한 여운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의 진정한 가치는 함께한 순간 자체뿐 아니라 그 뒤에 남는 감정에도 있습니다. 관계 후에 남는 따뜻한 여운이야말로 사랑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관계 직후의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유대감을 깊게 합니다.
이 여운은 마치 하루 끝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죠. 오늘은 부부 생활의 행복을 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섬세한 배려와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실천들은 아내와의 시간을 단순한 순간이 아닌 오래 기억될 추억으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 관계 후에는 아내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 옥시토신, 즉 사랑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 포옹과 따뜻한 대화를 나눈 부부는 감정적 유대감이 약 50%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 환자였던 68세 최미영 씨 부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최 씨는 예전엔 관계가 끝나면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며 그 시절이 허전했다고 말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관계 후 아내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후 최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하니까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었어요. 그 따뜻함이 하루 종일 남더라고요.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밤을 훨씬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 후 함께 샤워하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배려입니다. 이런 행동은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가벼운 어깨 마사지나 손을 잡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는 순간은 신체적인 긴장을 풀어주고 감정적인 연결도 자연스럽게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 스킨십을 나눈 부부는 만족도가 약 60%더 높다고 보고합니다. 70세 이재민 씨 부부 역시 이 방법을 실천하며 변화를 경험했죠. 이 씨는 아내가 관계 후 피곤해 보일 때 제가 먼저 샤워를 제안했어요. 따뜻한 물로 함께 씻고 나니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이런 시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도 아내와 함께 샤워하거나 잠들기 전 5분 정도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해보세요. 그 작은 손길이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 후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어땠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같은 말로 감정을 공유해보세요. 이런 대화는 단순한 신체적 만남을 넘어 아내가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66세 박미숙 씨는 남편이 관계 후 늘 조용히 등을 돌리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땐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사랑받는 건지 의문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가벼운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죠. 2달 후 박 씨는 감격한 듯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좋아라고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세 가지 포옹과 따뜻한 말, 함께하는 샤워나 마사지, 가벼운 대화는 관계 후 아내와의 시간을 훨씬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여운은 순간의 만족을 넘어서 부부의 사랑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연구에서도 관계 후 이러한 배려를 실천한 부부는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70%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아내와의 모든 순간을 더 깊고 따뜻한 추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려면 남편의 건강과 활력 역시 중요합니다. 부부 생활은 두 사람의 조화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궁금하시죠? 아내와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남편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변화시킬 지혜로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자, 이제 남편의 활력을 돕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의 따뜻한 여운을 오래 유지하려면 남편의 건강과 체력이 필수입니다. 아내와의 깊은 연결은 결국 두 사람의 균형과 에너지에서 비롯되죠. 60대, 70대에도 여전히 활력 넘치게 아내와 웃으며 지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건강한 부부 생활은 기술이나 감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체력과 호르몬 균형이 함께 받쳐줄 때 그 시간은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워집니다. 오늘은 남성 호르몬을 강화하고 삶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는 간단한 운동이 큰 효과를 냅니다. 하루 20분 스쿼트와 플랭크를 추천합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플랭크는 전신 근육을 단련하며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운동을 꾸준히 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대 15%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 환자였던 70세 박준영 씨의 사례를 들어보죠. 박 씨는 은퇴 후 무기력함을 느끼며 부부 생활에도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하루 50개의 스쿼트와 1분 플랭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 박 씨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내와 산책도 자주 하고 밤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박 씨는 이렇게 말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그의 삶 전반을 바꿨고 부부의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20분만 투자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강화하려면 아연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는 식재료는 굴, 호두, 그리고 연어입니다. 굴과 호두는 아연이 풍부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을 주고 연어는 비타민 D가 많아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지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호두 10개와 연어 100g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8주 만에 체력과 에너지가 약 20% 향상됐다고 합니다. 66세 정민호 씨의 사례를 볼까요? 정 씨는 피로감 때문에 아내와의 시간을 부담스럽게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호두 10알, 그리고 일주일 2번 연어를 먹어보라고 조언했죠. 2달 뒤 정 씨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체력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아내가 요즘 제가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식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호두는 간식처럼 가볍게 먹고 연어는 간단히 구워 식사에 추가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이 작은 변화를 더해보세요.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깊은 잠은 테스토스테론 분비의 핵심 시간대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숙면은 호르몬 생성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연구에서는 이 시간대에 7시간 이상 잠을 잔 남성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5% 더 높았다고 보고합니다. 67세 김수현 씨의 사례를 보죠. 김 씨는 불규칙한 수면 때문에 아침마다 피로했고 부부 생활에서도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박사님, 자꾸 졸리고 기운이 없어요. 나이 때문인가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뒤 김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아내와의 시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수면은 비용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관리법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운동, 식단, 그리고 수면. 이 3가지는 남성 호르몬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부부 생활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아내와의 시간은 더욱 활기차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아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궁금하시죠? 이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꿀 지혜로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자,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내의 마음과 몸을 열어가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60대, 70대 이후의 부부 생활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시작되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힘과 열정만으로 해결되는 시기는 지났지만 이제는 지혜와 배려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배운 항복 스위치, 전방 포닉스 영역을 깨우는 기술, 섬세한 스킨십,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아내와의 사랑을 다시 피워내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손에 넣은 여러분은 아내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사랑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 환자였던 72세 이재민 씨 이야기. 그는 15년간 멀어졌던 아내와의 관계를 되찾고 싶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작은 실천을 권했죠. 하루 3번, 아내의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2달 후, 이 씨는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아내와 매일 아침 서로를 안고 웃습니다.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두 사람이 잃었던 마음을 다시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내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가볍게 손을 잡아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아내와의 시간은 더 편안하고 풍성해질 거예요.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나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내와의 특별한 순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부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나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더 따뜻하고 행복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